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12월 전국과 시장 흐름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뭐 그야말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못 쫓아가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뭐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단히 또 더 어렵습니다. 일단 비상계엄과 또 곧바른 해제, 그에 따른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주식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예. 우리 시장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스미스가 와서 지켜줍니까? 찰스가 지켜줍니까? 저희가 와서 지키겠습니다. 미국 네. 시장을요. 네. 예. 저희 이 탄핵 그러니까 뭐 정말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좀 웃으며 얘기하겠는데 그러기에도 정말 너무 뭐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쨌든 비상계엄 있고 그날은 사실은 야 이게 주식시장이 열리겠나 그죠? 네. 그래서 뭐 하다 결국 열렸고 뭐 첫날 그래도 뭐 나름 선방 근데 이튿날도 결국 밀리면서 계속 약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학자 다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항상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시장은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날도 그래요. 만약에 그게 밤 11시가 아니라 낮 11시였으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담화를. 시장 충격이 뭐 거의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그랬겠죠, 그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거예요. 예, 예. 그나마 그게 낫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서 그나마 네,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근래 10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과정을 벌써 두 번째 겪는 네.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근대사에 참 다이나믹하네요, 한국은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는 시장에 단기에 여파를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파를 미치는데 그때 같은 경우 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저점대가 시장에서 보여줬던 때가 탄핵 발의안, 그러니까 탄핵 소추 발의를 했었을 때 그때가 저점이고 그때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올 때까지가 횡보하다가 끝나니까 바로 턴에서 좀 올라갔던 네. 이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도 뭐 이미 저점은 사실은 그 이유 아닌 걸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네.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외국인들 다 탈출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네.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가 달라요? 외국인입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일단 바이코리아 입장 쪽에서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그거 끝나고 바로 중국이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발 또 이제 중고장대 있었고. 업종들이 네. 쭉 가기 시작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하다가 살짝 위축되다가 바로 확대를 시켜서 그때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한번 쭉 나왔었죠. 지금은 사이클이 정점 찍고 약간 무너져 내리는 이런 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와 똑같이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발의한 수출대고가 저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심리가 더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연장은 가겠다라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혼란은 이제 펀더멘탈이 아니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투자는 이제 넥스트 스텝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게 나중에라도 이제 어쨌든 길어지면 그렇죠? 네. 길어지면 뭐 신용 등급 당장 강등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또 뭐 신용 등급과 관련된 뭐 이 관찰 대상에 올린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에 더 영향을 주고 그죠? 네. 그런 게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왔던 이제 글로벌 IB부터 네. 예, 국제금융 신용평가사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무디스는 조금 더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나마 S&P는 그래도 한국을 믿는다 이런 쪽과 함께 AA급에서 이제 어떤 지금 신용등급을 바꿀 만한 요인들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글로벌 IB 쪽이나 아니면 해외 쪽의 반응들은 조금 더 차갑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가지고 우려하는 모습들이 좀 더 많은데 거기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네.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의지대로 그리고 또 야당은 야당 그렇죠. 공격대로 그게 이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약간 더 시장에는 알게 모르게 실망감과 좀 그러니까 이게 질서 정연한 엑시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과 우리 F4라고 그러죠. 금융당국의 내분의 왕자들, 한국은행장부터 또 금감위, 금감원장, 예, 또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예,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얘기는 펀더멘탈 이상 없지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무제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뭐예요? 유동성을 무제한 발음도 안 되네.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면 뭐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는 한데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위안은 삼을 수 있는 쪽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증시 안정기금. 네. 네. 10조. 음. 네. 10조면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금액 똑같이 또 들어오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쪽까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시장 분위기는 아유 이거 좀 빠졌으니까 주식 사서 내일 모레 3일 동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요즘 시장은요.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직 투자자들이 마음이 못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솔직히 이 정도 지수 때 한 2,400, 그러니까 2,400 중반대 와서 PBR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가 그러게요. PBR 0.8x배 여기 사서는 먹을 확률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다 지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경험적으로는 맞는데 그 당시엔 보면 용기 있게 그렇다고 주식을 사게 안 돼요. 사고도 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다음 날부터 그게 해소가 되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이 정치적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네. 매크로 상황을 좀 짚어보면 네, 일단은 또 내년 성장률, 네, 수출 환경 이런 게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수출에 기대어 사는 경제인데. 그렇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벌써 한 1년 반 정도쯤까지 이제 성장세로 쭉 들어오다가 기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만 따진다. 그럼 벌써 이제 11월 달 수출 증가율이 1.4%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점 플랫하게 나오다가 역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거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수출 증가율이 먼저 꺾였다라는 쪽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을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자꾸 수출만 보는데 내수는 초토화돼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요즘에 그거 자영업 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다들 네. 어렵다 그러시죠, 그죠? 제 친구도 하나가 코로나를 못 버텨서 네. 저도 많이 도와줬는데 예. 그러다 크게 손실 보고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뭘 해보다가 그때만큼 안 좋대요 지금도. 네. 그리고 뭐 그래도 배달까지 하는데 한 10시 반 10시만 넘어가면 주문이 딱 끊긴대요. 네.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이게 내수마저도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가 2.2, 2.4로 보다가 2.2로 낮췄고 네.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9, 2026년 1.8 계속 역성장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률이 꺾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내가 돈이 있는데 글로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흥국 쪽에서 주식을 살려고 보는데 어디 보자 성장하는 국가와 성장하지 않는 국가를 딱 보게 되면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국가에 내가 왜 투자를 해? 라고 보게 되면 빠지고 그나마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짱짱하다. 그러면은 이쪽은 투자를 할 수 있겠네. 예. 다니는 거죠. 그런 쪽에 여파들이 그러면 한국 팔아다가 대만을 사야겠네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더 외국인들의 입장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저씨 둘이 맨날 나쁜 얘기만 하지 말고 돌파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so what, so how.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우리가 IMF도 지났고 리먼도 겪었고 코로나도 다 겪으면서 사실 온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예.
두 가지 큰 대안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왜 그랬어요? 두 번째 고투 아메리카 이점. 네, 두 개 빼고. 네, 빼고 한국 증시에서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 바닥의 징후는 나오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니면 모레냐 이렇게 딱 집을 수가 없는 게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기조다 보면은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일단 매도 규모 같은 경우는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끝이 다다를수록 간헐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매도하는 게 요즘 보게 되면은 또 이번에 정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는 다 밀리는 거죠, 그렇죠? 예. 대왕고래, 원전, 밸류업 밸류업, 그렇죠? 네, 이런 예. 것들은. 이런 것 중에서 마저 물량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더 크게 물량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외국인 뭐 매도도 많이 잦을 거고, 그렇죠. 네 거기다 매수만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소위 빈집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지금이 한국이 빈집인데 그 빈집에 대해서 이차 MT 하우스 그러면서 좀 오시라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요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연말까지. 보통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었는데 배당도 이제 지금은 제도가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연말 배당 한꺼번에 미리 딱 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배당에 대한 매력은 연말 배당만 보게 되면 배당 매력은 사실은 좀 모멘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수출주는 사실 어렵다 지금. 네. 정책주 어렵다, 그죠? 네. 그러면 그냥 뭐 내수주, 소비, 통신 뭐 이런 방어주 성격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 해서 기다려봐.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는 맛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신주를 사서 이게 물론 고전에 사서 한 뭐 20% 올라온 것 이것도 움직임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통신주로 뭔가를 본다라는 거는 너무 방어적으로 가는 전략 같아서 네. 별로고요. 일단 지금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가 실망 매물 때문에 한 번씩 낙폭이 좀 툭툭 나온다. 네. 그럴 때마다 모아가자. 전략들이 뭘요? 급하십니까? 이렇게 예, 다 예. 순서대로 이렇게 다 예, 다 예, 예. 그래요, 마음이 이제.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의 특산품. 음.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관세를 아무리 매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필요하다 보니까 얘는 똑같은 관세 아니고 좀 낮춰준다든가 안 매긴다든가 아니면 관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벗어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전략들을 바꾸는 게 지금은 당장 낫지 않나 하는 쪽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빠지지 않는 게 전력기기 이쪽 고 그리고 또 협력을 하게 되면 또 조선 네. 미국과의 협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쪽들이 조선 그리고 또 소비재 소비재 쪽들은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서 뭐 잘 나가는 뭐 화장품이나 뭐 라면이나 그리고 또 매트리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죠? 지누스요. 지누스. 예. 네. 이런 것들도 공장도 거기 있고 이게 만약에 관세를 노린다고 해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석은 정부한테 또 하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물가 상승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용인하고 간다. 아니면 올렸다가도 낮출 것 같아요. 뭐 조금 있다간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일단은 전략을 좀 탈피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5대5. 5대5? 예. 5대5 반반. 정도가. 예. 반반 무만이? 무는 요즘 비싸서 못 드리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뭐 벌써 다 사서 불렸다. 근데 그쵸. 무슨 현금을 얘기하느냐라고 예. 하시게 되면은 어쩔 수는 없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네. 숨통을 돌리느라고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는 빠져도. 네. 그게 이제 보통 뭐 쭉 빠지다가 미국에 그래도 요즘에 반도체가 여전히 강하더라. 엔비디아가 터냈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반도체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몇 가지 흐름들 봤었을 때 그럴 때마다 약간 뭐 이거 못 팔고 쭉 있다가 마이너스 20%까지 간 거 마이너스 10%대 안쪽으로 줄여준다 그러면 반이라도 팔아서 좀 일단 현금만 두고 네. 이렇게 좀 현금을 좀 챙겨갔다가 본격적으로 쓸 시기를 한번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은 현금이 포트에 좀 있어야지 하죠. 그렇게 포트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때를 좀 노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 주식 50, 현금 50 해봐야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물려 있다고 이런 네. 분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방법은 이제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 그죠? 어차피 물렸지만 미련을 버리고 될 법한 쪽으로
트랜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물린 거 더 물리 이거 안 되고요. 네. 예.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타이밍도 보겠다. 아니면 음. 그런 진짜 자신 없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기다렸다가 음. 안정을 노리시든가 아니면 더 빠져서 진짜 가격 메리트 나왔다 그러면 그때를 노리시든가라고 하지만 그래서 꼭 미국장에서 봅시다. 결론이 죄송합니다. 예. 지금 미국 주식 시장, 미국 주식 관련된 지금 방송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아유,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가능은 합니다. 예. 네. 가능하지만 네. 예, 언제든지 원하신다고 하면 또 미국장 음. 쪽으로 이렇게 얼굴 딱 병검 이거 촥촥 바뀌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코스피로 보면 사실 뭐 물론 더 밀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네, 코스피로 보면 지금 우리 방송하는 날 2,440이거든요. 글쎄 위아래 밴드를 좀 잡으면 어느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밴드는 일단 네. 오늘자가 2,450이 제일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거 오늘도 버텨주면 좀 다음 주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너지네요. 예, 무너지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또 거래가 많으면서 최근 들어서 거래 많으면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올해 이번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초까지 해서 2450은 지금 한 3, 4일 안에 다시 안착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모습들을 만들 수 있겠다. 1차적으로 2,500 그죠? 1차적으로 2,500을 넘고 예. 그죠? 네. 확보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2,530입니다. 네. 이게 안착이 되기 시작해야 그다음부터 추세 그러니까 약간 위축됐던 흐름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분노의 역류 같은 거 막 해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네. 한번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둡네요. 아직까지 네. 어둠의 터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30. 네. 그다음에 넘어서 한 연말에 한 2,600까지 갖다 놔야죠. 그죠? 그냥 네. 조금 하루에 좀 한 2%씩 올라서 네. 2,800 가시죠. 그냥 이왕 하시는 거. 근데 내년 초에 가야 되고요. 연초요? 네. 예. 현실적으로 2,800이 아니라 3,000 가면 더 좋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여러 여건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결국은 이걸 거치고 살아나야 생존하고 살아나야 또 그 파티가 있는 거니까요. 잘 버티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